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물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작물의 분류가 통상 그 손해평가사 재배학 시험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물의 분류 그러면은 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분류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교재를 만들면서 그 가장 중앙점으로 삼은 것은 뭐냐면 그동안 출제되었던 작물의 분류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 뭡니까 이렇게 분석해 봐보니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뭡니까 체크를 해갖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강의안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분야보다는 조금 이제 암기할 부분이 조금 더 있지만 그것을 무작정 뭡니까 암기하기보다는 요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은 내가 꼭 이렇게 그 숙지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런 부분 몇 가지만 조금 이렇게 뭡니까 암기를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물의 분류가 재배학 시험 문제가 51번부터 75번까지 이렇게 이제 25문제가 배치가 돼 있는데 최근 그 7회 시험부터였어요. 7회, 8회, 9회, 10회, 11회는 무조건 놓고 작물의 분류 문제가 지금 딱 고정화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제 나름대로도 뭡니까 충분하게 이제 예측해서 나름대로 이제 교재도 만들고 강의도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뭡니까 시험장에서 미리 그 딱 야 이번에는 이런 것이 나올 거다 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뭐 작물을 분류할 때 용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야 먹는 거야. 예, 식용하는 식용 먹는데 사람이 먹는 작물이야. 이건 식용 작물이겠죠, 그렇죠? 그런 걸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곡성류와 서류로 해갖고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류라고 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뭐 분류하고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고 공예 작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공예 그러면 공예품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가공 과정을 거쳐야만이 뭡니까 생활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공예 작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특용 작물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잘 봐보시면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는 뭐예요? 원래로 따지면 요 식용 작물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맞죠? 식용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또 가공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전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전분 자문으로 여기에 또 공예 작물 속에서 또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되고 친구들 만나면 뭐죠? 영희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만약에 또 직장에 나가신다면 아이고 부장님 이런 소리 듣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호칭이 각각 달라져요. 여러분은 동일한데도 그렇죠? 이것도 바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분류에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먼저 과수편, 과수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 분류법입니다. 예, 이것은 초년도에 꾸준하게 매년 한 문제씩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가류가 있는데 이 인가류라는 것은 뭐냐면 사과배를 인가류라고 해요. 사과배를 인가류라고 하고 요 인가류의 특징이 뭐냐면 꽃바퀴가 발달해서 식용 부위가 되고 요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따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겠고요. 이렇게 꽃바퀴의 발달이 식용 부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꽃바퀴를 먹는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짜 과일이라 해서 위가라고 주로 위가로 분류되는 것이 인가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가류 이게 사과배, 모가, 비파 등 해갖고 여기 보면은 일반 재배학 책에 보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학자님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은 거 있으면 또 요것만 있겠습니까? 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뭐다? 사과배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녹색으로 표시하는 거 요것만 딱 보십시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인가류는 사과배다. 그러면 준 인가류는 뭐냐? 원래는 이제 시방이 발달해서 식용 부위가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과일을 먹을 때는 그 시방이
뭡니까? 다음에 그 뭡니까? 우리가 먹는 과일이 되는, 과신 부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배기 과일이다 해갖고 준인가류가 주로 이제 뭡니까? 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이나 감귤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감귤 이렇게 껍질 갖고 그냥 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지방이 발달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인가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가류 사과배, 준인가류는 감귤. 요거 딱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특별하게 기억하지 않아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핵가류는 뭐냐 하면은 핵이니까 핵. 예, 그 뭡니까? 그 과심 안에 그 딱딱한 그 뭡니까? 그 씨앗이 그 딱 들어가 있는 거. 복숭아 같으면 그 어때요? 복숭아 안에 그 딱딱한 씨앗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리고 자두도 마찬가지고 살구도 그렇고 앵두도 그렇고 매실, 체리 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핵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장과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액포로도 이제 만들어진 거, 포도, 딸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포도 먹으면 즙이 붕 나고, 딸기도 즙이 붕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대부분 석류, 브루베리, 무화과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을 주로 장가류라고 한다라고 하면 되고, 각가류는 뭐냐면 각 딱딱한 각자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견과류, 여러분들 견과류 많이 드시죠? 밤, 호두 이런 것들, 그죠? 예, 딱딱하게 표피가 딱딱한 걸로 껍질이 이제 쌓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가류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가류는 사과배, 준인가류는 감귤,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더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에 이제 1년생 가지의 결실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결과 습성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도 있겠죠. 2년생 가지 뭡니까? 과일이 맺히는 건 뭐야? 3년생 가지가 돼서야만이 그 과일이 맺히는 건 뭐야?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바로 요 구분에 의해서 우리가 딱 숙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걸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잘 봐보시면요. 이게 이제, 요 꽃이 이렇게 피면, 꽃 밑에 이렇게 뭡니까? 꽃받침이 올리는 거예요. 그쵸? 꽃받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요 안에 요 시방, 요것이 발달해가지고,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렇게, 뭡니까? 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이 발달해서 우리가 먹는 식용 부위가 되는 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지금 잘 봐보시면, 여기는 꽃받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꽃받기라고 했죠. 예, 꽃받침은 이렇게 생겼고, 꽃받기는 뭐 또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그렸어요. 그죠? 예, 요걸 관심 있게 안 보면, 꽃받침하고 꽃받기하고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꽃받침인데 여기는, 꽃받기라고 쓴 거라. 이 꽃받기라고 썼던 것이 지금 뭐다? 인가류의 이제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요 꽃받기 있죠. 요거요. 예, 요게 발달해가지고 뭐가 된다? 예, 우리가 먹는 뭡니까? 사과가 되는 거예요. 꽃받기가. 지방이 발달한 게 아니고, 지방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쵸? 그래서, 꽃받기가 발달해서 과신 부위가 되는 것이, 인갈이구나. 요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렇게, 좀 특이하게 꽃받기가 발달해서 우리가 먹는 과신 부위가 되는 것은 결국 뭐다? 위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배뿐만이 아니라, 딱 하나 이제 항상 여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아직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플러스 알파를 더 알아놓는 게 어떻게 좋은가 하면 나머지는 다 무조건 진짜배기 과실이고요. 진짜배기 아시죠? 예, 경상도 뭡니까 사투리인데 예, 진짜배기고 예, 그 위가 가짜배기 과실은 뭐냐 하면은 인가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딸기, 예, 장가류는 다 뭐요? 여기 진가잖아요. 진가인데도 불구하고 무화과하고 딸기만 위가 다 가짜배기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무화과 딸기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딸이 없어요. 그러면은 딸이 없으면 진짜배기예요, 가짜배기예요. 요즘은 가짜배기죠. 딸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과배하고 딸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혹시 다음 중 위가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사과배, 무화과 딸기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명조체로 해갖고 제가 교재에다 실었는데, 최근에 그 농산물 품질 관리사의, 뭡니까, 원예작물학 그 시험에, 요렇게 또 나와요. 시방 하이가가 뭐냐?
시방 상위가는 뭐냐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방의 위치가 꽃받침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의 그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의 분류 그러면 수만 가지로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관점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뭐 어느 정도까지만 딱 공부하시면 되냐면 시방 중위가는 이 복숭아는 뭐예요? 예, 그 과심의 가장 중간에 딱딱한 씨앗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위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위가는 뭐만 딱 생각하신다면 사과배 있죠, 사과배. 예, 우리가 그 꽃박기가 발달해서 과심 부위가 된다라고 했던 그 사과배만 어떻게 되냐? 시방이 뭡니까? 원래는 위에 있어야 돼 맞는 것 같은데 밑에 있다. 이렇게 좀 언밸런스하게 돼 있다. 이래갖고 사과배만 지방 하위가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지금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그 농산물 품질관리사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로 따지면 좀 불리한 문제죠.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농산물 품질관리사 문제에서 기출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요 사과배도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사과배는 지방 하위가다.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못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쵸? 예, 그래서 사과배, 시방 하위가다. 요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과배는 뭐예요? 인가류고, 위가고, 시방 하위가다. 요거 딱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은데, 이거는 진짜 매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손해 가지고, 예, 과손해 가갖고, 이게, 과지에서 1년 만에 달리는 과실인지, 2년 만에 달리는 과실인지, 3년 만에 달리는 과실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모르고 하면은, 그 경작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냥 무시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먼저 또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3년생이 되어야만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를 3년째 될 때 그때 돼서야 뭡니까 과실이 달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과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과배는 계속 같이 놓죠. 그래서 제가 인가류 뭡니까 준인가류 그걸 반드시 기억하라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가류는 뭐죠? 사과배는 인가류고 사과배는 위가고 사과배는 시방하위가고 사과배는 뭐다? 3년생 가지의 결실하는 과실이더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버리면 딱 게임 끝이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곧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에는 이미 벌써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손해평가사한테는 중요한 건데 왜 출제가 안 되지? 하고 제가 지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시비에 때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요 기억하기 쉽죠? 3년생 그죠? 사과배가 왜 인가리니까 인가리요. 오랫동안 참을 인자. 그러니까 3년생이더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생은 뭐예요? 복숭아 이런 거 뭐예요? 씨가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1년생, 2년생, 3년생까지 여건데 가지에 결실하는 건데 중간에 있으니까 복숭아자들은 뭐야? 헷갈리는 다 뭐야? 2년생 가지에 뭡니까? 그 과실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 복숭아는 꽃이 한번 피었다 지었다 해도 첫 해는 뭡니까? 복숭아가 안 달리고 2년째가 되어야만이 복숭아가 달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뭐 준인가리나 장가리, 갓가리는 무조건 넣고 뭐다? 예, 이것은 1년생까지의 과실이 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요 내용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과가수인데 적화 착화수 조사를 하러 나가고 복숭아도 이제는 적화 착화수 조사를 하러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감귤, 망감류도 적화 착화수 조사를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조건 나가서 조사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감귤 나무 보고 이거를 이면제 몇 년생까지 달리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 좀 창피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과배는 3년생, 복숭아 같은 일에 헷갈리는 2년생, 나머지는 1년생까지의 결실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은 과수에서 중요한 거였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 채소에 대한 분류도 이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소는 이제 과채류, 뭡니까? 과실을 먹는 것은 과채류고요. 그죠? 예, 열매 먹는 거. 오이나 호박이나 참외나 다 이 과실을 먹잖아요. 과실 열매를 먹죠? 예, 이런 것들은 그냥 과채류, 열매 채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를 먹는 거, 뿌리, 무 뿌리 먹죠. 당근 뿌리 먹죠. 고구마도 뿌리잖아요. 그죠? 근이지 않습니까? 뿌리잖아요. 예, 감자, 괴경이라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땅속 밑에 있으니까 결국 뿌리를 먹는 겁니다. 그죠? 예, 덩이 줄기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도란, 우엉, 연근 다 이게 뭐죠? 예, 뿌리를 먹는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체류고, 뭐 아주 쉬워. 예, 그런데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두세 번 나왔어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역경채는 뭐예요? 엽은 잎사귀를 먹고, 경은 뭐겠어요? 예, 줄기경자.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잎줄기 채소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잎을 먹는 배추, 양배추, 상추라든지, 아스파라거스부터는 뭐겠어요? 요거는 줄기를 먹죠? 양파, 마늘, 그 인경채류잖아요. 그러니까 줄기자, 줄기채소입니다. 그렇죠? 예. 비록 땅 속에서 박혀 있지만 그것이 결국 뭐예요? 줄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비늘줄기, 인경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영양번식에서 공부를 했죠. 자연연장 범식법. 그쵸?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채류. 화채류는 뭐예요? 꽃 화자니까. 그죠? 꽃을 먹는 거. 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우리가 그 많이 먹잖아요. 네, 이건 꽃을 먹는 거죠. 그쵸? 그래서 브로콜리, 콜리플라워에 제가 이렇게 경화바탕을 칠해놨다면 이게 두 번이나 문제를 갔어요. 다음 중 화채류를 찾으세요 해갖고 아주 쉬운 문제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또 뭐 제가 그 분류 방법이 워낙에 많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시다가 대충 보면 알아요. 다년생 작물은 뭐 오랫동안 사는 거, 이런 것도 아스파라거스나 뭐 목초리 같은 거 이런 거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년생 작물이라고 할 거고, 2년생 작물은 2년 정도 사는 거. 그죠?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뭐죠? 이듬해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생 작물이죠. 그쵸? 예. 그런 거고, 여기는 보면 이제 1년생 작물을 그 하작물이 있고 월년생 작물, 동작물이 있는 것은 이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봄에 파종해 갖고 가을에 뭐죠? 그 성숙해서 고사가 돼 버리면 1년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것을 그 하작물이라고 하고, 월년생 작물은 월을 그 뭡니까? 그 해를 넘기는 겁니다. 예, 가을에 파종을 해 갖고 겨울을 넘겨 갖고 이듬해 봄 여름쯤 돼 갖고 고사하는 거를 월년생 작물이라고 하는데, 요 구분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식물의 일장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일장형을 공부할 때는 그 일장형의 문제가 뭐냐면, 야, 다음 중 단일 식물이 뭐냐? 다음 중 장일식물이 뭐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일식물은 주로 뭡니까? 예, 가을에 꽃피는 거.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꽃 피었다가 고사하는 거를 단일식물이거든요. 가을에 꽃피는 거. 그죠? 그러면 가을에 꽃피는 것들이 주로 뭐죠? 여기 보면은 딱 나오죠. 예, 코스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셀비아 칸나 봉숭아 이런 것들이 주로 뭐죠? 예, 그 단일 식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봄에 피는 꽃 있죠. 봄에 피는 거. 펜지, 데이지, 페투니아, 금어초 뭐 이런 것들이 봄에 꽃 피잖아요. 요것은 뭐죠? 그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장형에서 공부할 때도 필요하니까 요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분류가, 요것도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와, 이런 게 왜 나오지 하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생육희귀한 분류로 이렇게 했는데, 이 주형 작물이라는 건 뭐냐면 포기를 형성하는 거 있죠. 예, 작물체가 이렇게 각각 포기를 형성해서 뭡니까? 자라는 것은 주형 작물이라고 하고, 포기로 하지 않고 줄기가 땅을 기어서 지표를 덮은 작물, 포복형 이런 작물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주형 작물과 포복형 작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요걸 요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야, 이 양면은 그 뭐 도복 위험이 작고 내풍성이 강한 그런 작물을 뭡니까? 골라보세요 하면 뭐죠? 예, 지표를 덮어가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도복 위험도 좋고 내풍성도 강하겠죠. 고구마, 호박, 수박,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낼 것 같은데, 야, 포복형 작물이 뭐지? 주형 작물이 뭐지?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가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강의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생태적 분류도 잘 봐보세요. 온대과수, 예, 온대지방에서 잘 자라는 과수를 온대과수라고 할 거고, 그리고 열대과수는 뭐예요? 예, 열대지방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열대과수는 어떻습니까? 열대지방에 잘 자라는 과수, 대체적으로 이제 파인애플이라든지 감귤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항상 녹색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록과수라고 하는 거고, 온대과수는 어떻죠? 예, 가을이 되면
그렇죠? 낙엽이 만들어져서 떨어지고 겨울에는 그냥만 나무만 먹게 나목처럼 쓱 서 있다가 봄이 돼서 다시 이제 새싹 돋아나고 그러죠. 그죠? 그런 가수를 온대가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이게 교목성, 관목성 요 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목이라면 좀 큰 거, 이렇게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할 거고 관목은 뭐죠?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관상수 이렇게 관상한다 할 때 그런 거니까 그죠? 가정에서도 관상수 많이 키우시죠? 예, 그러니까 좀 쪼막띠 많은 거 이렇게 쪼막띠 많은 거를 관목성이라고 분류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봐보시면 저도 이제 이게 재배하게 보면요 진짜 정말 책마다 다 다르고 또 네이버 같은데 검색해도 또 각각 다르게 막 나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보면 철쭉 같은 건 어때요? 이게 8m 이상입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예, 원래 교목성은 8m 이상 자라는 나무라고 이렇게 명칭해 놔놓고 철쭉 같은 거 이런 거 요 안에도 있어요. 철쭉은 8m가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재배학 교재라든지 네이버 사이트 같은 데서 철쭉을 여기다가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이렇게 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인근 농산물 품질관리사 원예장부랑 문제에서 요것이 뭡니까? 교목성으로 분류해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까지 다 따져가지고 요 내용을 기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너무 의심 갖지 말고 제가 그냥 뭐 대충 뭡니까? 책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관목성은 딱 봐보면요 진달래 조그맣지요. 쪼막띠 많았잖아요. 무궁화 쪼막띠 많하고 개나리 쪼막띠 많하고 라일락 쪼막띠 많하고 그쵸? 뭐 블루베리도 있네요. 예, 블루베리 이런 이제 뭐 다 보면 이게 뭐 등이잖아요. 등, 그죠? 등입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겠죠. 야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거를 시험 문제 낼까 했는데 그렇게 출제하는 위원께서 있으세요. 출제위원이 그 본인이 그걸 뭐 전공을 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분류하는 정도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쪼막띠 많은 걸 할 땐 관목성, 그죠? 관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백이 중요한 거 진짜 백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채소를 분류할 때 있어서 혼성 채소, 혼행성 채소. 요 어디서 우리가 공부를 했나요? 그렇죠. 언더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성 채소는 주로 이제 열매 채소가 해당되는 겁니다. 열매 채소. 그리고 이제 혼행성 채소. 예, 좀 서늘한 걸 좋아한다. 쉽게 말해서 잎에 그 드라이 둑 갖다 내면 잎이 아유 뜨거워 이거 싫어할 거 아닙니까? 줄기에다가 막 그 드라이기 막 그냥 뜨거운 바람 불으면 아유 싫어 그러죠. 뿌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잎줄기 뿌리 채소는 다 뭐다? 혼행성 채소다. 이렇게 딱 기억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출제가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하도 고막에 출제되다 보니까 예외사항이 없나 해갖고 제가 따로 읽은 거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검색해봐 보니까 고구마 토란 생강은 원래 뭐요? 뿌리를 먹는 거잖아요. 뿌리를 먹는데 이것이 혼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외적인 사항을 제가 교재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놨지만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고 할 때는 이거는 그 내가 출제되더라도 야 설마 이런 거 이거 뭡니까 이런 걸 문제를 내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낼까봐 제가 교재에 이렇게 집어넣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그 지면제 공부할 때는 딱 한 개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매 채소는 다 혼성이고 그 혼행성 채소는 다 잎줄기 뿌리 채소인데 이 열매를 먹는 이 딸기 있죠. 예, 딸기는 출제가 2번이나 나왔으니까. 이게 원래 뭐예요? 열매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혼행성 채소. 딸기만 혼행성 채소. 요거 한 개 뭡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또 한번 그래도 별표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네요. 그죠? 열매 채소는 다 호혼성인데 딸기만 뭐다? 혼행성 채소더라. 요거 그죠? 요거 한 개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나머지 이제 혼성 채소, 혼행성 채소의 분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시험 문제 출제도 많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광적응성. 이 광적응성에 따라서 이 뭡니까? 빛이 많아야 잘 자라는 채소는 양성 채소일 거고, 그쵸?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는 채소는 뭐겠어요? 음성 채소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이제 비편에서 했는데 토란 아스파라거 마늘 부추해갖고 제가 이거 옛날에 제가 그 뭡니까? 처음에 첫회 강의할 때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강의할 때 이걸 갖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에게 아마추어처럼 토를 나는 건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어요. 창피스럽게. 근데 이게
두 문자로 공부할 게 아니었죠. 예, 다 이게 보니까 부추, 아스파라거스, 마늘, 토란이 다 뭐요? 줄기채소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줄기채소는 다 뭐다? 음성채소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기억해버린 게 쉽지. 무슨 아버지에게 아마추어처럼, 진짜 아마추어처럼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 뭐니까, 빛이 없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골라보세요. 이러면 우리 뭐요? 줄기채소만 딱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냥 나와 있는 작물 중에서 줄기채소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출제연이라면 그런 식으로 낼 것 같아요. 이제는 뭡니까? 대도 않는 농학 이런 쪽인 문제보다는, 그렇죠? 예, 빛이 없는 곳에 잘 자라는 작물이 뭐냐? 예, 여러 가지를 알아야만이 그것도 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줄기채소는 다 뭐다?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자라요. 하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출제됐던 문제들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만 하더라도 한 거의 두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됐을 거예요. 자, 용도이한 작물의 분류다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거 뭐죠? 가공을 해야지 이제 인간이 쓸 수 있고, 사료 작물은 사료에 뭡니까? 그 돼지나 그 가축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사료용 작물이라고 할 거고, 녹비 작물은 그 비료를 쓰기 위해서 뭡니까? 재배하는 작물을 녹비 작물이라고 할 거고, 이 주영 작물은 뭐죠? 예, 포기를 이뤄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것은 결국은 뭐죠? 예, 생육형이 이양 구분이다 해갖고 요게 이제 분류법에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완전 농학이 이론적으로. 그렇죠? 예. 자, 3회 때는 인가류 뭡니까? 사과배. 그죠? 이렇게 딱 그냥 체크하시면 되겠고, 과실의 구조에 때 분류. 여기 초전도 이렇게 많이 났죠? 인가류 사과배 맞고, 헷가루는 뭐요? 예, 복숭아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밤고도는 이 견과류잖아요. 그죠? 들려. 여기 벌써 이 맞네요. 그죠? 예, 맞는 걸 찾는 거네. 장가류가 바로 뭐죠? 예, 포도 같은 거, 즙이 있는 거. 그렇죠? 예, 복숭아, 이거는 헷가류잖아요. 그죠? 예, 그거 다 이렇게 바꿔놔놨네요. 각가류에, 이게 이제 이렇게 오는 거고. 그죠? 예, 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게 어렵게 문제는 나오지 않았죠? 자, 그리고 5위 때도 봐보세요. 구조적 특기 계속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가류, 요게 뭐죠? 자그도가 틀렸죠? 사과배인데, 그죠? 예, 헷가루는 맞죠? 예, 복숭아, 매실 이런 것 다 이렇게 중간에, 과실의 중간에 딱딱한 씨앗이 있는 거. 요게 맞습니다. 장가류는 요 체리가 요거는 뭐죠? 헷가류죠. 그죠? 예, 요게 틀렸고, 갓가루에는 키위가 틀렸죠. 키위는 장가류가 되겠죠. 즙이 쭉쭉 나오니까. 그죠? 예.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회 때 또 나온 거 보니까 5회 때 두 문제 나왔네요. 엽경체류가 엽경체류는 뭐요? 잎과 줄기채소가 아닌 것 이거니까요. 그쵸? 요거는 잎이죠? 미나리도 요 맞고, 그쵸? 예, 마늘 줄기죠? 오이는 뭐예요? 과체류죠. 열매채소잖아요. 열매를 먹잖아요. 그렇죠? 과체류. 예.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분류가 해갖고, 그죠? 자, 그리고 6회 때 보면 인가류. 맨날 인가류는 무조건 나옵니다. 예. 과피가 밀착 건조해서 껍질이 딱딱해지는 거 아니죠? 그죠? 예, 이거는 뭐죠? 결국 견과류 이런 거, 갓가루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성수한 시방 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다. 예, 시방이 이제 해갖고 과즙이 되는 것은 뭐죠? 예, 이거는 준인가류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감귤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해서 이거는 뭐야? 핵가류, 그죠? 복숭아 같은 거, 그죠? 그것을 설명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꽃바퀴의 피층이 발달해서 꽃바퀴, 그죠? 꽃바퀴. 예, 꽃바퀴가 과육 부위가 되고, 그렇죠? 예, 시방은 과실 안쪽에 있으시자 과신 부위가 되는 거. 요게 지금 뭡니까? 인가류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나왔네요. 예, 옳게 나란 것은 됐습니다. 꽤 많이 나왔죠? 문제가. 자, 식물의 생육이 가능한 온도를 뭐라고 한다? 생육 조건이라고 하죠. 그죠? 가능한 온도. 죄송합니다. 유효온도죠. 그죠? 예, 유효온도. 그죠? 가능한 온도니까. 생육이 적당한 온도가 정온이고, 여기 가능이니까 유효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 양배추, 상추는 뭐뭐 채소로, 예, 상추는 뭐뭐 채소로 분류되고,
갈로는 종자 때부터 전에 가면 아이고 이거 화분아 이게 춘하철이 그까지 나왔던 그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네요. 여기 딱 봐보시면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는 다 1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추는 원래 이제 그 뭐죠? 잎 채소니까 뭐죠? 호냉성 채소겠죠? 그렇죠? 예, 요 호냉성 맞죠? 예. 잎을 먹으니까 이렇게 배추, 양배추 이러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되고 뭐는 종자 때부터 전에 가며 하여 분화가 되며 뭐는 고온에 소환. 이거는요. 우리가 춘하철에서 배우겠지만 대부분 다 저온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저온 처리를 하는데 상추만 뭡니까? 고온에서 춘하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추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요걸로 갖고 문제가 한 2번 정도 출제됐어요. 아주 특이한 품목이죠. 예, 우리가 그 딸기도 뭐죠? 예, 열매 채소인데도 호냉성 채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상추도 저온에 감호하지 않고 고온에 감호하는 그런 좀 특이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문제가 출제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요 상추는 고온 춘한다. 우리가 뒤에 가서 따로 배우겠지만 여기서 한번 또 기억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추파일조. 가을에 파종했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고 봄에 꽃피는 거죠. 그렇죠? 예. 봄에 꽃피는 게 뭔가요? 펜지. 그렇죠? 예. 왜 봄꽃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 이해 때는 또 생육 특성으로 바르게 된 거. 사과는 교목성이고 온대가수, 사과나무 교목성.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쪼막띠만은 뭡니까? 외화도가 낮은 거, 외성나무를 주로 심기 때문에 8m까지 안 될 것 같은데도 기본적으로 교목성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블루베리는 조금 쪼막띠 많으니까 관목성. 맞나요? 예, 이거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참다래는 덩쿨성 아열대 가수. 예, 참다래는 우리나라에 지금 잘 재배되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그 온대 가수입니다. 아열대 가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온주밀감은 상록성. 그 뭐니까 감귤 같은 경우는 상록성이죠. 예, 열대 가수. 그죠?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에 나왔던 문제가 다들 이런 문제네요. 자, 3회 때는 혼행성 채소를 찾아보세요 했어요. 혼행성은 뭡니까? 예, 그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잎줄기 뿌리 채소죠. 그쵸? 예, 잎줄기 뿌리 채소. 예, 그거만 찾으시면 됩니다. 상추, 가지. 요거는 뭡니까? 열매니까 틀렸고, 고추도 열매니까 이게 틀렸고, 오이, 토마토는 다 열매니까 다 틀렸고, 양배추는 잎 맞고, 딸기가 열매인데 그 뭐죠? 그렇죠. 여기에 특이하게도 호온성이 아니라 혼행성이다. 요거. 그래서 제가 별 한 개 넣으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외적인 사항이. 그렇죠? 그래서 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이 문제 나오면 그냥 껌딱지처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학과에 속하는 다년생 작물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순을 이용한 채소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은 참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암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백학과를 뭐라 그랬어요? 백학과는 다들 줄기채소, 그렇죠? 예, 줄기채소가 백학과에 해당되더라. 이 줄기채소는 다 뭐다? 예, 음성채소더라. 우리 그래야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 줄기채소가 어디 있어요? 요 아스파라거스 줄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이런 문제를 풀지 아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7회 때라는 거 채소의 작물의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의 같은 걷기를 찾아세요. 이렇게 했네요. 온도 적응성이니까 호온성이냐 혼행성이냐 이제 그 찾는 겁니다. 그죠? 같은 거를 찾는 거니까. 가지는 뭐죠? 예, 열매고 무는 뿌리니까 이거는 같지 않죠. 예, 고추 열매고 마늘은 줄기니까 이것도 같지 않네. 그쵸? 딸기는 뭡니까? 열매고 상추는 잎. 이니까 같이 않네? 아니죠. 딸기는 뭐죠? 예, 이 열매지만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혼행성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추도 이파리니까 혼행성 맞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딸기를 갖고 결국은 2번 문제를 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딸기 꼭 기억하세요 하는 거죠. 이렇게 출제됐던 것은 또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쓰린 국락조합, 그거 뭐 그리 중요한데 잘 봐보시면 그것도 3번이나 문제 출제됐어요. 왜냐면 그 출제를 하게 되면 꼭 그런 문제를 또 내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만약에 요 문제를 냈던 출제원이 이번에 또다시 배정이 되면 또
또 요 문제를 또 낸다고요. 아이고 딸기 요거 혼행성인데 아나 모르나 또 내봐야지 하고 또 낼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회 때 나온 문제를 볼까요? 9회 때는 생육 조건이 달라서 동일 재배에서 함께 재배할 경우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혼행성하고 혼성을 같이 재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걸 찾으면 되겠죠? 1번은 상추, 혼행성, 고추, 혼성. 다 뭡니까? 1번이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이 재배 안 되죠? 이거는 서늘한 것을 좋아하고 이 고추는 뭐예요? 열매 채소니까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데 같이 해버리면 상극이 돼버리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당근 뿌리, 잎 맞죠? 예. 혼행성이고 가지 호박은 열매니까 호원성이고 그렇죠? 오이 토마토는 열매인데 다 호원성이죠. 같은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세팅돼서 나왔어요. 참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제자께서 좀 나름대로 신경 써서 문제를 만드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0회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51번 문제로 나왔죠. 그죠? 이렇게 요즘은 51번 문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내더라고요. 공예작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 공예작물이 뭐예요? 가공을 해야만이 생활에 쓸 수 있는 작물들을 공예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화, 우리가 이불 같은 거 할 때 목화를 가공해갖고 이불 그 솜을 만들죠. 그죠? 아마 기름 같은 거 이제 할 때, 모시석상 만들 때 모시풀을 가공을 해갖고 하는 거고, 수세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이렇게 뭐 생뚱맞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배학은 야 이번에 뭐가 나오니까 그걸 막 다다다다 자꾸 암기하려고 하는데 암기하지 말고 큰 틀을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뭡니까 이해만 하고 계시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뭡니까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또 찾았습니다. 자, 10회 또 두 문제 나왔네요. 식용부에 따른 화채류끼리 작용. 화채류가 뭐죠?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그죠? 예. 이게 아주 간단한 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년도에는 뭐예요? 인과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출제되다가 지금 보니까 8, 9, 10, 11에 오면서 쑥 사라지고 새로운 출제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회부터 다 풀어드리고 8, 9, 10, 11회는 반드시 제일 뒤에다 따로 배치해갖고 야 이거는 10회 때 출제된 거야 하고 따로 이렇게 또 제가 문제 풀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강의 안에 있는 그 정도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떤 문제가 나더라도 풀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딱 그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한 문제 나오면 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예. 10회 또 나왔네요. 요 관목성. 그전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 관목. 예. 교목성이 있고 관목성이 있잖아요. 관목은 뭐다? 예, 관상하다 하는 거니까 요거는 쪼막띠만한 나무, 쪼막띠만한 나무끼리 묶은 게 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 봐보면은 뭐 산수유라든지 뭐 이런 배롱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뭐 동백나무, 노각나무 뭔지는 몰라도 하지만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커 보여요. 목련나무도 굉장히 크죠? 예, 다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진달래, 무궁화, 개나리는 어때요? 쪼막띠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야지. 야, 뭐 관목성은 뭐야 하고 그걸 그거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출제되다면 진짜 정말 그런 식으로라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11회 동안에 딱 한 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회 때. 그죠? 그전까지 이런 문제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배학은 진짜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게 이제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마 깨우치시고, 그쪽으로 잘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작물의 분류를 한 강의로 끝냈고 다음 시간도 또 똑같은 거 따지면 근데 원예 작물의 분류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또 기타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분류법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기출 문제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